자, 다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1월 18일 11시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 지금 50만 명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50만 명. 아,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도 주말 탓인가? 주말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검사를 많이 못해서 확진자가 적게 나온 건가? 보통 이제 70만 정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은 지금 어제 389명 찍었고 300명대 들어갔죠. 근데 한국도 주말이라 가지고 보니까 검사자 수가 별로 안 많더라고요. 검사자 수가 보니까 2만 6천 명 정도 돼요. 보통 이제 6만 명까지 검사를 하는데 2만 6천 명 정도 검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라이브 실시간으로는 저녁 11시 기준 지금 한국의 확진자 수 349명입니다. 어제 요 시간대보다 또 30명 낮아요. 야, 이게 차츰 잡히고 있는 건가? 야, 요번 주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국이 이제 딱 발표를 했잖아요. 31일까지 더 연장을 하겠다. 물론 뭐 노래방이나 체육시설이나 카페나 이런 거는 제한적으로 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근데 거기에 지금 반발해서 일단 많은 자영업자들이 뭐 유흥업소도 있고 뭐 여기저기 뭐 술집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좀 이렇게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좀 답답함에 인한 그런 분열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죠? 아, 여기에 좀 이렇게 좀 합당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는데 과연 또 나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거예요. 코로나는 뭐 낮에만 안 걸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영업을 하든 밤에 영업을 하든 코로나는 어차피 밤낮 구분을 안 하는데 왜 낮에만 영업을 하게 해주고 밤에는 영업을 못하게 해주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빨리 좀 이렇게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풀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예약 받는다라고 하는데, 자, 이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 누가 먼저 맞을지 그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준비되면 온라인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고 또 증명서도 발급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에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종 날짜와 장소를 전달받고 예방 접종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행 계획은 이달 말 확정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일단 국내에서 단체 면역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마스크라도 벗을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스템 2월부터 순차 개통 예약 시작. 여기저기 지방에서 백신 예방 접종 대응 협의회를 이제 열려고 한다는데,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제 질서 있게 모든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빨리 맞출까? 이거를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정부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11월이면 진짜 올해도 그냥 가버리네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좀 또 코로나 관련된 소식 중에 요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 첫 브라질 변이 코로나 발견, 공항서 확진 후 격리. 여러분들, 요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이제 3차 대유행의 시작이라 라면서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국이 만약에 또 그 유행이 시작된다 그러면 와, 이번에는 한국이 이제 또 얼마까지 확진자가 늘어날지는 그건 또 그때 돼봐야 알겠죠, 그죠?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브라질에서 출발해 독일을 경유한 뒤 이달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 검역소에서 확진된 이 직후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감염자의 기내 접촉자로 분류된 4명에 대해선 현재까지 추가 확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달 코로나 백신 접종 순항 코백스 가세 여부 1월 말 윤곽. 코백스 백신 3반기 내 3% 우선 공급, 시기 종류 등 1월 말 통보할 듯.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 이달 내 구축, 접종센터 인력 교육 예정. 그리고 요즘 계속 이슈되고 있는 그 노르웨이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한 그 노인이 29명이라고 아까 기사가 떴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다 75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기저질환 환자도 있었다라고 하니 고령자와 말기 환자의 접종 자제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백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신속 삭제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관계부처,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거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직도 코로나 괜찮다, 감기일 뿐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한 소리 했던 사람들 싸그리 다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사회 현상이 있었냐면 코로나19에 다시 고향으로 군산시가 작년에 귀농 귀촌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군산시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도 작년에 이렇게 좀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좀 귀농이나 귀촌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해외는 여전히 지금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4,904명. 그래도 7,000명대보다는 좀 떨어졌네. 중국도 요즘 세 자릿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죠? 100명대의 이제 확진자 수가 며칠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물론 이것도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국은 요즘 맨날 그냥 한 자릿수 아니면 두 자릿수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 자릿수까지 나오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올림픽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표하기를 올림픽은 인류가 코로나를 이겨낸 뭐라 해야 될까, 역사의 큰 사건으로 남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올림픽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또 표출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외부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심해진다면 이게 과연 올림픽 진행이 가능할지는 그건 의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도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인도에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접종 첫날부터 51명 부작용이래요. 17일 인디아 투데이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인도 제약사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4,319명의 의료진 가운데 51명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만 부작용을 보인 51명 가운데 몇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당국은 부작용의 경중 등도 밝히지 않았다. 근데 지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백신이든 완벽한 백신은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백신들이. 야, 이제 부작용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려나? 근데 지금 이제 접종을 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사가 이제 슬슬 올라올 겁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화이자도 그렇고 다른 이 백신들도 부작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아직 더 지켜봐야. 그리고 요런 기사도 한 게 있습니다. WHO가 지금 중국 가서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그 발언에 대한 기사. WHO 조사단의 역학조사 제안, 우한 발언설 지우기. 중국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후베이성 우한에 들어온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에 우한 최초 환자 10여 명에 대한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제안했다. 우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도 더 지난 지금 이들이 해외여행을 갔었는지 우한 내 외국인과 접촉한 이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설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8일 중국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양잔추 우한대 바이러스 연구소 교수는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10에서 20건에 대한 역학조사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해외여행을 했다면 외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붙었다. 양 교수는 또 2019년 10월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 대회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한에 온 미군 대표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에 퍼뜨렸다는 추측이 있다며 우한의 최초 환자들이 미국 대표단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멜이 나죠, 그죠? 체육 대회에 참가한 미군 참가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짜오리지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3월 한 차례 띄운 적이 있다. 당시 외교부 대변인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탈리아나 미국 등 외국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이를 적극 활용했다.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퍼지던 지난해 말에는 수입 냉동식품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은 WHO 조사단이 우한에 머문 동안 해외 유입설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왕광파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기 전문의는 WHO 조사단이 중국보다 코로나19가 먼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나라들도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 들으면 뭐 무슨 생각하세요? 근데 이 와중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전염병 학자, 바이러스 전문가, 수의사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WHO 조사단은 지난 14일 우한에 도착했다. 이들은 2주 격리 후 2주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 일단 WHO 조사단들 왔는데 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야, 2주 격리하고 조사해. 요것도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건가? WHO 바이러스 전문가 조사단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단 중국 들어오면 다 2주 격리해야 되니까 니들도 2주 격리해.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웃기죠?